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업 하나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테크에 투자할 때 흔히 뭐 아니면 도라고들 하잖아요. 실패하면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그런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치암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숙제에 도전장을 내민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 아이뮤니어링, 나스닥 티커로는 IMRX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를 두고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땅속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업의 시작점에는요, 풀어야 할 거대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IMRX가 정조준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5년 생존율 10%.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분 중에 9분은 5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면 조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발견했을 땐 이미 다른 장기로 다 퍼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네로라는 제약사들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치료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게임 체인저는 나타날 수 없는 걸까요? IMRX의 모든 스토리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뮤니어링, IMRX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췌장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난치암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IMRX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프로필부터 한번 쓱 훑어보죠. 2018년에 설립됐으니까 사람으로 치면 아직 청소년기인 아주 젊은 회사입니다. 본사는 어디 있냐? 전 세계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문 분야는 정밀 종양학, 그중에서도 MAKP 경로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이 MAKP 경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암세포한테 야, 너 죽지 말고 계속 분열하고 성장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신호 전달 체계,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의 95% 이상에서 이 고속도로가 아주 미친 듯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IMRX는 바로 이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을 딱 차단해서 암의 성장을 멈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 사람만 보세요. 일라일릴리, 리제네롬,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이 거대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IMRX와 손을 잡았다는 건 IMRX의 기술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MX가 가지고 있다는 그 비장의 무기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딥 사이클릭 인히비션, 줄여서 DCI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이게 바로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IMX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DCI, 이 개념이 IMRX 투자의 진짜 핵심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해요. 기존의 표적 항암제들은요,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그냥 24시간 내내 억누르려고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힌 거죠. 첫째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 둘째는 암세포가 결국 약에 적응해서 내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DCI는 이 문제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24시간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약물을 고농도로 확 투여해서 암세포의 신호체계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약물이 빠르게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이른바 펄스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계속해서 약한 잽을 날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펀치를 한 방 빵 날리고 싹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약물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독성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정말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기존 치료법, 이건 낮은 농도로 그냥 꾸준히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결국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지치게 만들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살아남은 암세포한테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내성을 키울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됐던 거죠.
반면에 오른쪽 DCI 플랫폼은 짧고 굵게 고강도로 한 방을 노립니다. 약효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만 강력하게 작용하고 빠지니까 환자의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까지 막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진짜 사실로 증명된다면요. 이건 그냥 신약 하나가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DCI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IMRX의 첫 번째 신약 후보 물질, 그게 바로 아테비메티닙입니다. 개발명은 IMM11049요.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신약 개발은 보통 1상, 2상, 3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2상이라는 단계가 실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바로 이 2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IMRX의 운명은 지금 이 아테비메티닙의 임상 2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IMRX를 숨은 보석 후보로 단숨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증거. 바로 췌장암 임상시험에서 나온 초기 데이터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의 땅에서 발견된 희망의 첫 신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IMRX의 데이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일단 비교 기준부터 알아야겠죠? 현재 췌장암 2차 치료에서 표준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6개월 시점에서의 전체 생존율, 이걸 OS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약 67%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료를 시작한 환자 3명 중 1명은 안타깝게도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 67%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IMRX의 임상시험에서 아테비메티닙을 표준치료와 함께 투여받은 환자들의 6개월 전체 생존율은 무려 94%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존 시료법이 67%, IMRX의 신약은 94%.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월가의 투자자들이 열광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 시점의 사망률을 33%에서 단 6%로 극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것 같던 췌장암이라는 철옹성에 아주 의미 있는 균열을 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결과는 단순히 94%라는 생존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주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항목에 중간 전체 생존 기간 MOS 미도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임상에 참여한 환자분들이 예상보다 너무 오랫동안 잘 생존하고 계셔서 전체 환자 중 절반이 사망에 이르는 시점, 즉 그 중간값을 아직 계산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게다가 안전성 프로필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나 손발이 저리는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효과는 강력한데 부작용은 적다. 이건 모든 신약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는 언제나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데이터가 정말 우리를 막대한 부로 이끌어줄 보물치도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를 유혹했다가 나락으로 빠뜨리는 함정 카드일까요? 지금부터는 잠재력과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재력, 즉 상승 여력부터 보죠. IMRX처럼 MAKP 경로를 연구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경쟁사가 있습니다. 레볼루션 메디슨, 티커는 RVMD라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RVMD의 시가총액은 무려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IMRX의 시가총액은요, 약 3억 7,500만 달러,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RVMD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죠. 만약에 IMRX의 아테비메티닙이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는다면 시가총액이 지금의 10배, 15배가 되는 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IMRX의 높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잠재력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월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역시 IMRX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를 종합해보면 대략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가랑 비교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에서 3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리스크, 즉 함정 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단일 플랫폼 의존도입니다. IMRX의 거의 모든 가치는 DCI라는 기술과 아테비메티닙이라는 단 하나의 약물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셈이죠. 만약 이 약물의 임상이 실패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투자의 냉정한 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상 이상에 들어간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 FDA의 허가를 받을 확률은 10%가 채 안 돼요. 즉 90% 이상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높은 현금 소모율과 데이터 발표 때마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극심한 변동성도 투자자가 반드시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현실이 명확히 드러나죠. 팔고 있는 제품이 없으니 매출은 당연히 0입니다. 반면에 신약 개발을 위해 돈은 계속 써야 하죠. 분기별 순손실이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이 1억 5천만 달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6분기, 즉 1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긴 했지만 임상 3상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잠재력과 리스크를 모두 확인한 우리 투자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IMX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 투자자들의 계좌를 천국 혹은 지옥으로 이끌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놀라운 6개월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했고 이걸 바탕으로 성공적인 자금 유치까지 마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짜, 바로 2025년 9월 25일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해요. 이날 IMRX는 9개월 전체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6개월 데이터보다 더 장기적인 약효를 입증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가장 핵심적인 촉매제, 즉 카탈리스트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4분기에는 FDA에 혁신 치료제 지정을 신청하면서 신약 허가를 향한 고속도로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만약 9월 25일에 발표될 9개월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환상적인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아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 곧바로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임상 3상으로 신속하게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한 신약 후보 물질은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의 최우선 인수합병, 즉 M&A 타겟이 됩니다. 수조 원대의 기술 이전 계약이나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IMRX라는 기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최정암이라는 거대한 미충족 수요, DCI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그리고 94%라는 경이로운 초기 데이터라는 아주 강력한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상 실패라는 90%의 확률, 단일 자산 리스크,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함정카드 또한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 IMRX는 땅속 깊이 숨겨진 세계 최고급 송로버섯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트러플 피그처럼 바이오테크 업계에 정말 희귀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신화로 남게 될까요? 그 운명을 가를 결정의 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